1947년 3월 15일, 빌라 루이스 오베렐과 그녀의 연인인 조지 골룸은 캘리포니아 뉴포트 항구에 정박해 있는 요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트에는 빌라의 부모님 또한 타고 있었죠. 그들은 딸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기어코 약혼까지 해버린 빌라와 조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요트에서의 만남을 만들었지만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빌라는 저녁 11시 무렵 조지를 데리고 햄버거를 사기 위해 요트를 떠납니다. 빌라와 조지가 햄버거를 들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염에 휩싸인 요트였습니다. 도저히 요트에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번진 불 때문에 그들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 인근 순양함에서 대기 중이던 소방관이 출동해 불길을 잡기 시작합니다. 소방관들을 본 빌라는 요트에 부모님이 계신다며 소리쳤지만 차마 요트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죠. 진화 후 요트를 견인하고 나서야 내부에서 사망해 있는 빌라의 부모님이 발견됩니다. 처음에 소방당국은 가스 모터가 달린 배에서 가끔 일어나던 폭발이라 생각하며 사고사로 처리했지만 다음날 빌라와 조지는 기소됩니다. 살인죄로 말이죠. 요트의 엔진실에서 터지지 않은 다이너마이트 31개가 알람 시계에 연결된 상태로 발견되며 빌라와 조지는 유령 용의자가 된 거였습니다. 만약 다이너마이트가 의도한 대로 작동했다면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을 테고 그저 운이 나쁜 사고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빌라의 부모님이 폭발이 일어나기 전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자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대학생인 빌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유일한 혈육이었기에 약 60만 달러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었다는 것 또한 유령 용의자가 되는데 한몫했을 겁니다. 빌라의 부모님은 딸이 조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고 만약 강제로 진행하려 해도 자신들이 파혼을 시키겠다는 의사를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와 요트에서 발견된 다이너마이트. 경찰은 빌라와 조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지의 차에서 발견된 철사와 분홍색 접착 테이프는 폭발하지 않은 다이너마이트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였고 피 묻은 옷까지 나왔으며 그의 카메라 케이스 안에는 다이너마이트 50개를 구매한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범인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빌라가 무덤덤한 표정으로 밍크코트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본 언론은 그녀의 범행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체포 후 빌라와 조지 사이에 오고 간 편지 역시 무언가 의심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찾지 못하게 내가 너를 어디론가 데려갈게. 거기서 나는 너와 열정적이고 치명적인 사랑을 나눌 거야. 만약 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나는 그를 죽이겠어. 오, 내 사랑. 나의 아름답고 잘생기고 지적인 그대여. 나는 항상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영원히. 검찰은 목격자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빌라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했고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의 광란에 가까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삐뚤어지고 과학적인 성적 쾌락을 자주 즐겼습니다. 욕심, 탐욕, 불만. 여러분, 이것들은 살인이 만들어지기 위한 감정입니다. 빌라의 변호사는 재정적인 문제에 낙담한 그녀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라 말하며 조지의 차에서 발견된 철사와 테이프 역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이너마이트를 구매한 영수증에 있는 사인이 실제 조지의 사인과 다르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말하며 그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폭발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은 검시관의 견해일 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전문가도 있었기에 법정 공방은 135일 동안 지속됩니다. 1947년 10월 5일, 결국 배심원단은 이틀간의 평의 끝에 무죄를 판결합니다. 검찰 측이 제공한 증거들이 너무 허술했기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법정을 떠날 때 한 기자가 여전히 둘이 결혼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자 빌라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조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합니다. 4개월 후 빌라는 조지와 헤어졌고 이후 2번의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술독에 빠져 결국 36살의 젊은 나이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지의 경우 생물 물리학 박사까지 취득하며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고 62세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 사건을 떠올리기 싫어했기에 대부분의 인터뷰를 거절했고 그렇기에 그의 소식을 들은 이는 별로 없습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 이후 다이너마이트의 판매 및 구매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아니면 빌라와 조지의 범행인지는 세월이 지난 지금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당시 과학 수사가 발달해 있었다면 또 다른 증거들이 나왔을지 모르나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이 사건은 풀리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